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의 사각지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미미송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4년 동안 진행되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28일 날 말라고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closer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끝나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스케줄을 잘 보시면 이것은 언제 직후의 일이냐? 사실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90 빌리언 달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유럽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뭘 갖고 했죠? 지금 유로 클리어에 지금 담보로 잡혀 있는 러시아의 돈을 갖고 쓰겠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고소를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개의 고소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 국외. 근데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본 것만큼 똑같은 배상을 어떻게 물리게 하겠느냐? 이 남해를 갖고 그동안 좀 돈을 벌었거든요. 이자놀이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러시아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 거기다가 이제는 이제 스탑을 하겠다 이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펀드 자체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완전히 골탕을 먹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 됩니다.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이 엄청난 트릴리언 달러 인베스트먼트를 러시아에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의 자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의 우리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션을 많이 매겼지 않습니까? 생션이 수천 개예요. 그래서 생션을 매기면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모든 테크놀로지가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유럽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구 유럽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은행, 법률, 과학 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 일어나는 컨플릭트는 무엇이냐? 헤제모니얼 전쟁이에요. 근데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헤제모니얼 전쟁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마침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유럽의 오다에 복종하지 않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오다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동독과 서독이 합칠 적에 딜을 했었죠. 미국과 서구와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는 어느 제조자가 누굽니까? 독일과 그리고 영국이죠. 그리고 이제 1917년 전쟁이 났을 때 지원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국, 독일, 일본도 군인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가 이제 전쟁이 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1991년 우리가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이제는 그때는 살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동진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극동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을 우리 서구와 또 미국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1994년서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어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라가 어디예요? Basically 이제 그들의 코 밑에 모스크바 바로 밑에는 키예프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제 영입하게 되는 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지난 1991년서부터 지금 2022년까지 약 20년, 그러니까 30년이래 거요. 1991년, 그다음에 2001년, 2011년, 2022년, 그러니까 거의 30년이네요. 30년 동안 나토의 동진에 의해서 이제는 협박을 받은 러시아의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감으로 해서 제발 동진을 막아달라, 스탑시켜달라 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또
여러 번 약속이 된 적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약속을 계속 독일이 어겨왔죠. 마침 이게 전쟁 컨플릭트로 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에서도 이것을 러시아가 쳐들어갔지만 러시아의 어그레션에 의한 전쟁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많은 생션을 이제 매기게 됐죠. 근데 전쟁을 인듀스한 cause,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나토의 동진인 것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코너로 몰려서 이제 뭐 기름 수출을 못하게 되었고 많은 생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어떤 나라가 컸어요? 인도, 중국이 크므로 하면서 그들의 엄청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생션 당한 러시아에서 사는 것이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매로 로컬 커런시로 기름을 사기 시작해서 사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러시아는 엄청나게 이제 부를 획득했고 나라를 풀 가동시켰으며 나라를 하나를 결집하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젤렌스키하고 전쟁이 막바지에 다르면서 유럽이 이 전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2016년 그다음에 2024년에 당선이 되었죠. 2025년 그가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근데 하루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 거의 이제 지금 이제 12월 말이니까 지금 이나규레이션 한지 11개월이 지났죠. 근데 아직까지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요 헤제모니얼 컨플릭트예요. 그래서 영국은 항상 대타 전쟁을 해왔습니다. 사실 영국이 침입한 나라는 너무나 많아요. 뭐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다음에 영국, 더치, 뭐 독일 다 사실은 침략자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 이제는 똑똑하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또 법률을 만들었고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민주주의 신봉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실 침략자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어그레션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의 마무리를 지금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하려고 이제 만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제 여기서 계속 이런 실패를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있는 EU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EU나 그 다음에 나토는요, 무엇 때문에 존재했느냐? 이제 공산주의를 막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독일과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를 처부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그 러시아 독재를 없애자. 그리고 그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를 해주자. 하는 걸로 이제 계속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지난 2년,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평화 조약도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 이제는 보리스 존슨이 파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바뀌어서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서부터 다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편만 무조건 들었어요. 누굴 들었어요? 바이든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도. 근데 트럼프는 완전 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 너는 너는 칩이 없어.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너보다 20배, 30배 큰 놈하고 왜 싸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상황은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에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흘렀죠. 그래서 많은 지역을 뺏기고 약 20%에서 25% 국가가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4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서 파토가 났죠. 그리고 산업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인구는 40% 이상 사라지고 군인은 한 150만 명 이제 돌아가고 죽고 나라가 굉장히 피폐됐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텀이 2025년 4월달에 5월인가 끝났을 거예요. 5월 전에 끝났는데 다시 선거를 하든지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meanwhile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 이제는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항구 도시를 갖다가 이제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 항구 도시가 공략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2022년 4월 달에 평화 조약을 하기로 하고 왜 그러면은 했느냐, 전쟁을 계속했느냐, 그건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돈 대주겠다고 했으니까. 바이든이 돈 대주겠다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선거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팔인, 젤렌스키 오른팔이 비리로 걸려 들어가고, 그 말은 뭡니까? 트럼프의 FBI나 CIA가 들어가서 정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패한 나라라는 걸 밝혀지면서 내부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럽이 나토와 EU로 하나가 됐을 적에, 그러면 이제 EU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제권을 하나를 만들어서 미국과 플레이를 동등하게 하자. 나토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 이것이 이제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목적이 이제는 굉장히 모호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지금 EU와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필수로 지켜야 되는 아주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러시아의 자금을 동결시킨 일이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14 러수시 들어와서 한 개라도 질 경우에는 유럽은 그냥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첫 번째는요, 국제 신용이 떨어져서 모든 유로피안 뱅킹, 센트럴 뱅크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신용뿐만 아니라 국제 체면이 이제 남의 돈 삥 해갖고 그 늘려서 먹고 사는 유럽이라는 이제 아주 불명예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는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는 러시아에 무엇이 있습니까? 메이저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유럽은 러시아에 투자를 1 트릴리언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현재 동결되게 생겼어요. 투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반발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스바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굉장한 어려움, 특히 독일은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세 번째 동장군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러시아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젤렌스키하고 이제는 그 트럼프가 만나서 95%의 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럽에서 지금 90 빌리언을 갖다가 전쟁을 이기게 도와주겠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실천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빅터 오르반이 반대하겠죠. 이태리의 수상 멜라니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핑계김에 이것을 아주 마무리 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사양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방송을 여러분께서 BBC나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유럽이 이제는 그 이겨야 되만 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을 하는 미디어, BBC가 아닌 미디어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럽이 졌다. 근데 왜 유럽이 졌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럽의 프락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나라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제국을 우리가 대영 제국,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는 프랑스 제국,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세 개의 공화국이 모여서, 특히 이제는 브뤼셀, 그리고 이제는 더치가 모여서 이제 많은 동진을 해서 이제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동안 설교해왔던 Making and the Theory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를 공략하는데 이제 실패 직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하면서 이제는 2025년 이제 12월 5일 날 이제 사실은 푸틴의 손을 들어줬죠. 물론 트럼프의 이게 문제는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영국을 떠난 많은 사람이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더치, 이탈리 사람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연적인 관계 혹은 또 같은 종교적인 루트, 뿌리를 갖고 있고 또 같은 뭡니까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게 alienate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유럽인이 이제는 master the race다. 이제 슈퍼 레이스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갖다가 이제 섭렵했기 때문에 1913년 로스차일드가 FRB를 가지면서 이제 완전히 뱅킹을 갖게 됐죠. 그로부터는요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이혼하기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혼을 선포한 공식적으로 한 날짜가 무엇입니까? 12월 5일 2025년 트럼프는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에서 새로운 우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적이 아니며 실제로 경제적인 적은 이제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있는 G7 특별히 영국, 프랑스, 독일을 블락킹을 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고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구에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갖다가 뉴트럴라이즈하고 경제적인 독립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선포한 대로 sovereignty of nation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일하느냐? 코어 5하고 일하겠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인도에서 미국 이렇게 5 코어 파워가 에코노미를 앞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시대. 지금 이거는 뭡니까? 서구인 시대죠.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래서 환태평양 중심의 새로운 이제는 것을 선포하겠다. 이제는 그것을 해서 이제 유럽에다 선포를 했습니다. 유럽은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게 무엇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트럼프의 선거에 개입되어 왔습니다. 휴전 GPS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트럼프의 선거에 개입된 영국 그리고 유럽의 아주 델리케이트한 관계가 이게 한꺼번에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푸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은 영어 읽을 줄 몰라?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 나토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쫓아왔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돈을 누가 다 대? 트럼프가 되잖아 미국이. 근데 미국이 내가 자기 적이 아니라고 했어. 12월 5일 날. Can't you read English? 라고 이제는 푸틴이 이제 12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때 열받고 자존심이 상한 나토의 루테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러시아가 그 뭡니까 유로클로가 그 동결한 자본에 대해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국제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100% 누가 이겨요? 러시아가 이기죠.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유럽이 만들었어. 유럽이 만들어 놓고 유럽이 마이어를 했거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부터 진 거예요. 트럼프는 동시에 누구를 수했습니까? BBC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이제 어제 끝났는데 곧 다시 1월 7일 날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토 문제죠. 그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세 군데를 놓고 지금 내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젤렌스키 정부,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자체가 사인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델리케이트한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는 애들 다 뺏기고 영토 뺏기고 항구 뺏기고 오데사 뺏기고 지금 오데사가 거의 점유 직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오데사를 뺏기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힘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잃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피난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사건은 뭐냐면 이제 12월 5일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군인들이 포스트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질 것이 확실하니까 다 두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는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몰락은 이제 inevitable.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90 빌리언을 준다 그래도 안 싸우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싸울 남자가 없어. 젊은 남자가. 이런 엄청난 비극의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오데사 흑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쫀쫀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식량과 유럽에 그 다음에 모르보에 비료를 공급하는 나라야. 아주 쫀쫀한 나라예요. 근데 누구 말 듣다? 보리스 존슨 말 듣다가 누구 말 듣다? 우리 어로펜을 쓰신 바이든 대통령 말을 듣다 수리한뒤 50 빌리언 받고 이제 박살을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추적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추적을 당하면서 킥백을 받았을 거다. 뒤로 삥을 받았을 거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조사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너무나 컴플렉스한 게임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넘버원 유럽의 몰락. 제가 이제는 유럽의 몰락에 대해서는 지난 3년에 걸쳐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나토의 몰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자기가 싸우지 않고 남을 시켜서 싸우려고 해요. 명치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을 시켜서 누구를 잡으려고 했어요? 러시아 잡고 중국 잡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시조선은 북경조약 그다음에 영일조약을 그냥 넘겨줬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남을 이용해서 divide and conquer라는 변증법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던 세력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약화, 유럽의 약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이것을 지금 내고하거나 혹은 내년에 내고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끝은 매우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돈이 없고 유럽에서 돈을 90 빌리언을 줄 힘이 없습니다. 1번. 2번은 뭐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선이 통결됐어요. 2027년서부터는 러시아 기름을 안 쓰겠다.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 독일이 분명히 살기 위해서 독일은 머리가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위해서 분명히 러시아 기름과 가스를 다시 공급선을 확보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은 종말이에요. 이젠 복스바겐 떠나고 머세이드 벤츠 약화되고 정말 그들의 레베뉴가 75%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나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체 붕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동의할 나라는 아마 저는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동의할 나라는 아마 영국일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바다 건너야 일단은요, 도보 해협을 건너야 되니까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머리를 굴려서 이제 최대한 젤렌스키를 설득하고 더 싸워. 그다음에 뭡니까? 독일을 설득하고 블란서 매크론을 설득하려는데 이제 그것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온 듯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폭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전쟁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대체 전쟁에 시달렸던 나라들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다시 일어나서 멀티폴라 시대에 접어드는 아주 새로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키포인트의 날짜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제는 미미송의 프레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레딕션의 그 키포인트는 2026년 7월 4일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6년 7월 4일에 미국이 영국 대영 제국, 제국주의의 종교 통합,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식민주의로부터 해방된 250주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월 20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declare religious sovereignty,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liberty, oh my god, liberty? liberty,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소리네. 세 번째는 뭐요? sovereignty, 자주독립, oh my god, 누구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제2의 독립전쟁, 독립선언은 이미 1월 20일 2025년에 시작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노선을 2026년 7월 4일에 선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2025년 12월 5일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미 적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이것은 1946년 3월 달에 영국의 제일 유명한 수상이 누구죠? 그 영국 수상이 어떻게 해요? 뭐를 발표했습니까? 지금 현재 철의 장막을 발표했어요. 근데 철칠, 이제 각자 생각이 안 났는데, 철칠이 철의 장막을 발표하면서 같은 어제까지 우방이어서 같은 싸웠어요. 어떻게 누구를 대항해서 싸웠습니까? 이태리,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누구를 당해서 싸웠어요? 독일, 나치즘.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원수가 됐어요. 철의 장막, 너 나쁜 놈이야. 그때까지는 공산주의가 러시아 레닌,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자기 자국에서 죽였습니다. 크리스천을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까지는 어때요? 최고 우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이러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우방인데 러시아 때문에 1945년 5월 9일 나치를 쳐부시면서 전승절 이후로 삐딱학선을 탔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트루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철칠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의 장막을 그었습니다. 그 철의 장막은 언제 끝났습니까? 91년에 그냥 러시아의 경제 자폭으로 끝나게 됐죠. 그때서부터 이제 나토는 이제 숨통을 죽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 세력 영국, 독일, 폴란서가 러시아 포비아가 있구나.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unlimited 자원을 갖고 있어요. 유라늄, 기토류, 그 다음에 어류, 오일, 기름,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스, 그 다음에 아주 그들이 먹지 않은 생선이 너무 풍부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땅,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북극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 옛날에는 아프리카 가서 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가서 도리를 하고, 중국은 완전히 뭐요? 마약으로 박살된 이후에, 이제는, 인도는, 이제는 물건을 많이 팔아먹었죠? 저기 뭡니까? 미국의, 카튼 재배,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카튼을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은 이제는 마약 팔아갖고, 이제 은을 다 도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는 금을 도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족한 자원을 채울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사헤르 네이션, 버키나파소를 비롯한 니제르가 이제 반기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못 와. 영국, 불란서 나가.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살 때 이제 원자재를 못 갖고 나가. 여기서 프로세스 된 거, 그러니까 지금 원가가 1불에 못 사가. 리테일이 소비자 가격이 200불인데 2불에 사가는 거 이게 더 이상 안 돼. 예, 이런 시대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꼭 러시아가 필요하고 중국이 필요한데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 인구가 많고 소비가 많고 노동력이 많고 자원이 많은 이들이 친구가 되면 안 되는데 트럼프가 2025년 12월 5일 강타를 쳤습니다. 자주 독립 사반티를 위해서 누구로부터? 대영 제국 뱅킹 시스템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C5를 하고 같이 일하겠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제 이것의 이제는 마무리가 어디서 지어지냐? 국외 마무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나라를 놓고 누가 지금 내고하고 있어요? 누가 격투하고 있어요? EU, 나토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격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프락치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럽의 몰락을 다시 한번 보고해 드리면서, 여기에 새로운 기회, 앞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이 포착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